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장차 도통은 건강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하시거늘 류찬명이 앉아있다가 큰 소리로 건강간진 손이곤태를 한번 읽고 밖으로 나가니라. 이때 제 덕겸이 전하사는 어떻게 되옵니까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가로로 쓰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자연히 여쭈기를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12지로 천하사가 장차 어느 때 이루어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다시 그 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쓰시고 경색에게 네가 알겠느냐 하고 물으시니 경석이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상제님께서 대나무같이 속이 통통 비어있는 도통자라야 한단 말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배짜는 바디와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 알겠느냐 하시니 경석이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반한 공부로는 알 수 없을 것이요 나의 판박 공부라 알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덕겸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 상제님께서 지필묵과 당성량을 주시며 공부하고 싶으면 이 지필묵으로 하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순간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먼저 건강간진 손이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팔괘로서 하늘과 물, 상과 번개, 바람과 불, 땅과 못을 의미하며 세상의 모든 변화 구조를 나타냅니다. 즉 세상은 일정한 틀과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12지로서 시간의 흐름이며 12단계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순환에 따라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천간으로서 변화의 에너지와 질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12지가 시간의 틀이라면 천간은 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힘입니다. 결국 세상은 시간의 흐름과 그 안의 변화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대나무같이 속이 비어있는 자라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더 알고 더 이해하고 더 채우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채워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붙잡는 순간 끊어지고 이해하려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어 상제님께서는 배짜는 바디와 빛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로와 가로가 교차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시간과 사건이 서로 엮이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만 보지만 도통한 사람은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천의 판한 공부로는 알 수 없고 판박 공부라야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안에 있으면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지만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통은 무언가를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막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우면 보이고 놓으면 흐름이 보이며 붙잡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짜는 구조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몸으로 연결해보면 청간은 머리와 상단전으로서 하늘과 시간의 영역이며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팔괴는 중맥으로서 몸의 중앙 통로이며 에너지의 흐름과 변화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지지는 하단전으로서 현실과 사건, 생명 에너지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결국 하단에서 올라온 에너지가 중맥을 통해 흐르고 상단에서 전체를 인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감정과 집착에 묶이고 생각만 많아지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통로가 열리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아무것도 막히지 않으며 전체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고 위아래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통의 상태입니다. 막힘없이 통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금산사의 3층 절 안에 미륵불이 서 계신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간과 지지와 팔캐는 단순한 우주 설명이 아니라 인간 몸과 의식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해해서 도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통로가 열릴 때 우주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짜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워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즉, 몸이 열리면 우주 구조가 보입니다. 결론부터 정확히 말하면 차크라가 뚫려야 도통한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워야 안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의 중심은 구조를 알려준 다음 그것을 푸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차크라를 열어야 하고 에너지를 올려야 하며 수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무언가를 더 하려는 방식입니다. 상제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대나무같이 비워야 안다는 말은 채우지 말고 만들지 말며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나무의 핵심은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내경도로 보면 결과적으로 중맥이 뚫리고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막힘없이 연결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뚫어서 도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면 자연히 통하게 됩니다. 비움에서 시작해 막힘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기며 결국 통하게 되는 것이 도통입니다. 상제님이 팔캐와 지지와 청간을 모두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팔괴는 공간이고 지지는 사건이며 청간은 시간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아는 방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의 상승이나 연꽃이 피는 모습은 원인을 만든 결과가 아니라 이미 막힘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차크라가 뚫려야 도통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이 없어지면 도통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비운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으며 붙잡지도 않으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통과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따라가지도 말고 끊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을 때 저절로 흐릅니다. 반응은 바로 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추면 됩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감정은 통과하고 생각은 흘러가며 반응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중앙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나무와 같은 상태입니다. 속이 비어있고 막힘이 없으며 위와 아래가 완전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깨집니다. 비워야겠다고 노력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이미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그냥 두는 상태일 때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지 않으면 열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정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머리가 조용해집니다. 반응은 느려지고 그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상황이 덜 흔들리게 되며 안에서 쌓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정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이유도 근거도 없이 괜찮은 상태가 먼저이고 이해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막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단에서는 에너지가 쌓이지 않고 중맥에서는 흐름이 막히지 않으며 상단에서는 그대로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상제님이 말씀하신 대나무같이 비워야 안다는 말이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도통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 하거나 다시 만들려고 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고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해하려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려 하면 머리가 개입하면서 흐름이 끊어집니다. 또한 특별해지려는 순간에도 무너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느끼는 순간 분리가 생기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잡음과 이해와 특별함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막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특별해지려 하지 않으면 상태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 상태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으면 유지됩니다. 이 상태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이 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바뀝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타이밍이 맞으며 불필요한 일이 줄어듭니다.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필요할 때 들어오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됩니다. 맞는 사람은 남고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선택이 쉬워지고 고민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며 후회가 줄어듭니다. 운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막지 않는 상태일 뿐입니다. 결국 막지 않으면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막힘이 없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더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흐름을 막지 않으면 됩니다. 비워지면 연결되고 연결되면 삶이 바뀝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되고 건드리는 순간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청간과 지지와 팔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보는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청간과 지지와 팔캐는 시간의 구조와 사건의 흐름과 공간의 질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도이며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지도를 아무리 외워도 눈이 막혀 있으면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구조는 알려줄 수 있지만 보는 눈은 비워야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청간과 지지와 팔캐는 틀과 구조이고 비움은 그것을 보는 힘이며 상태입니다. 구조만 아는 경우에는 이론과 해석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비움만 있는 경우에는 상태는 열려 있지만 구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보이면서 동시에 설명까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상대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구조는 도구이고 비움은 조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를 대나무에 비유하면 구조는 마디이고 비움은 그 안의 공간입니다. 마디만 있으면 막히고 속만 있으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대나무가 됩니다. 상계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배자는 바디와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 알겠느냐 하시니 경석이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라.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의 비유를 통해 도통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짜는 바디와 머리를 빗는 빗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하나는 실을 엮는 도구이고 하나는 머리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둘에는 공통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흩어진 것을 통과시키며 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를 짜는 바디를 보면 실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를 통과하는 순간 실이 정렬됩니다. 흐름이 생기고 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천이 완성됩니다. 머리를 빗는 것도 같습니다. 엉켜있는 머리카락은 방향도 없고 흐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빗을 통과하는 순간 정리됩니다. 흐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가지런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디나 빗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통과 과정 속에서 질서가 드러나고 흐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바뀝니다. 도통이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차크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차크라에서 3차크라까지는 재료의 영역입니다. 몸과 감정과 힘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4차크라에서 6차크라까지는 통로의 영역입니다. 흐름이 열리고 연결되며 표현되고 관찰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7차크라는 결과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흐름이 중간에서 막힙니다. 감정에서 막히고 생각에서 막히고 표현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기고 구조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도통의 상태는 다릅니다. 막지 않습니다. 엉키지 않습니다. 쥐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게 둡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통과됩니다. 이때 배를 짜는 바디는 몸의 중심 통로와 같고 머리를 빗는 빗은 의식의 흐름과 같습니다. 즉, 내 안에 통과시키는 구조가 열리면 모든 것은 스스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흐름이 열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도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판한 공부로는 알 수 없을 것이요 나의 판박 공부라야 알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구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상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의 판한 공부로는 알 수 없고 판박 공부라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위치에 있습니다. 판박 공부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태, 하나의 자리입니다. 먼저 판한 공부를 보겠습니다. 판한 공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해석하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며 계속 더 알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판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판박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봅니다. 잡지 않습니다. 흐름을 그대로 둡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자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경도는 무엇인가입니다. 내경도는 인간 안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차크라의 흐름이고 에너지의 구조이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입니다. 구조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내경도는 판 안에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판 밖 공부는 그 구조를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경들을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로만 이해하면 여전히 판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내경들을 보면서 감정을 흘려보내고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판 안에서 보던 시선이 판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이론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상태가 바뀌어야 비로소 보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박 공부는 내경도 자체가 아닙니다. 내경도를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내경도는 지도이고 판박 공부는 그 지도를 보는 눈입니다. 네, 마지막. 이때 덕겸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 상제님께서 지필목과 당성량을 주시며 공부하고 싶으면 이 지필목으로 하라 하시니라. 지금부터 중요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공부의 본질을 뒤집는 순간입니다. 덕겸이 상제님께 여쭙습니다.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즉 설명을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필묵과 당성량을 내어주십니다. 이 장면을 겉으로 보면 공부하려면 글을 쓰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말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12지를 보였고 천간을 보였으며 8캐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설명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필묵을 건네십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써보고 직접 배열해보고 직접 흐름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보고 경험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성량까지 함께 주십니다. 종이와 붓에 불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구조입니다. 종이는 바탕입니다. 붓은 움직임입니다. 불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쓰고 마침내 태워라. 왜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조차 쥐고 있으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쌓는 공부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공부입니다. 구조를 보고 이해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비워야 전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공부의 완성입니다. 공부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직접 깨닫고 결국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